안녕하십니까. 경찰학 1일째 김현조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집회 시위와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작년 우리 2차 채용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판례 내용이 익혀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지만 판례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1번 판례는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면 A라는 집회 있죠. A라는 집회가 먼저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됐고, 우리 B라는 집회 있죠. B라는 집회가 후에 신고됐죠. 후에 신고. 그 신고가 우리 중복해서 들어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분할하든지 장소를 좀 분할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그 노력이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 뒤에 집회 신고 있죠. 이게 금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금지 통고 대상이 되는 거죠. 통고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집회입니다. 요 집회. 먼저 신고한 집회 있겠죠? 집회가 자기들이 집회를 위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요 집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게 명백하다. 그럴 때는 이 집회는 금지 통고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지 통고 대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금지 통고 자체는 잘못된 처분이기 때문에 그 금지 통고에 위반해서 집회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 즉 규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판례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따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침해가 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집회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체크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문구를 보면 경합할 때죠. 신고가 경합될 때 그때입니까? 먼저 신고된 집회 있죠. 집회 목적이나 장소, 시간, 참여 예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있죠. 실제 개최 가능성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하고 그 다음에 양 집회했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 있죠. 이런 것들을 사정을 다 확인하라 이 말이죠. 확인해서 이 먼저 신고된 집회 있죠. 집회가 이 다른 집회의 개최 있죠.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요게 포인트죠. 허위 집회 신고다 또는 가장 집회 신고다. 그게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죠.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일 때 그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 통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 만일 뒤에 관할 경찰 관서장이 금지 통고를 했죠. 했다 하더라도 이 금지 통고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금지 통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지 통고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 판례 취지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판례 있죠. 판례는 그 의미죠.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된 판례 문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까지도 정리를 같이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판례는 바로 이 판례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럼 질서유지선이 있겠죠. 질서유지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집회 군중들이 모여있다는 원칙적으로 이 집회 군중들 바깥으로 이렇게 질서유지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이긴 한데 문제는 집회를 하고 있는 군중들 안에 있죠. 안에 예를 들어서 보호해야 될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질서유지선을 집회 군중들 안쪽에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회를 하는 사람들 바깥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예우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두 번째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선이죠.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걸 우리 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고, 그보다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외곽 경계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안이죠. 안. 그래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안에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고정화된 틀만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든지 우리 현실에서 가능성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판례죠. 세 번째 판례인데, 이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질서유지선이 있죠. 사람은 질서유지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 있겠죠. 경찰관들이 우리 보통 스크랩을 짠다 표현을 쓰는데 그 스크랩을 짜서 둘러쌌다 하더라도 그건 질서유지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선이 될 수가 없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된다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4번 판례 이것도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비록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했는 거죠. 즉 미신고 집회입니다. 미신고 집회를 하더라도 그 다음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위험이 있겠죠. 위험을 명백하게 그러니까 초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위험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는 그러니까 함부로 금지하지 말라는 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 가지고 자진해산한 것 쪽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행진 시도라든지 불법적인 도로 점거를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해산 명령을 하는 게 있겠죠. 이거는 정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했다면 지금 좀 실질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초래했을 때 그때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험을 초래했을 때는 사후에라도 금지 통고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를 하더라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 했습니까?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자, 집시법은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그런 문제고 조문들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판례들도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판례 중심으로 집회 시효에 관한 법률을 정리를 했습니다. 1일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